여러분, 지금 잠깐만요. 밥 한 공기를 밥만 먹어도 뱃살은 그대로죠? 당뇨약 꼬박꼬박 먹는데도 혈당은 널뛰기를 하고 있죠? 아침마다 얼굴이 빵빵 붓고 계단 한 층만 올라도 숨이 턱 막히시죠? 이거요,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속 세포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예요. 마치 50년 된 고무줄이 뚝 끊어지듯이 말이에요. 제가 내과 의사 35년, 환자분 1만 2천 명을 진료했어요. 놀랍게도 문제는 음식도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 박정자 할머니가 오셨어요. 67세. 선생님, 저 진짜 억울해 죽겠어요. 밥도 반 공기만 먹고 계단도 열심히 오르는데 왜 뱃살은 안 빠지고 혈당은 200을 왔다 갔다 해요?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 하나만 알려드렸더니 일주일 만에 뭔가 달라지네? 한 달 뒤엔 선생님, 허리띠 구멍 하나 줄였어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혈당 수첩을 보여주시는데 150으로 뚝. 그 비밀이 뭘까요? 아침에 이것 한 잔이에요. 집에 다 있고 돈도 안 들고 딱 3분이면 끝. 지금 이 순간에도요. 여러분 세포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문이 안 열려요. 당이 들어와도 못 써요. 그래서 피에 당이 넘쳐나고 쓸데없이 뱃살로 쌓이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부터 달라집니다. 제가 1500일 동안 직접 실험했어요. 혈당 180에서 90으로 허리둘레 15cm 줄인 그 방법. 여러분도 지금 손목 맥박 한번 짚어보세요. 두근두근 빠르게 뛰죠? 3개월 뒤엔 차분하게 뛸 거예요. 왕년에 팔팔했던 그 몸 되찾을 수 있어요. 박정자 할머니처럼 달라지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혈당 널뛰기, 뱃살 붓기. 이 3가지가 한 번에 해결됩니다. 오늘부터 바꾸세요. 내일 아침부터 당장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요 무려 3명이 당뇨를 앓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당뇨 합병증이에요. 당뇨가 왜 무서운지 제대로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혈관이 썩어 들어가거든요. 마치 수도관에 녹이 슬듯이 말이에요. 눈 혈관이 터지면 실명이에요. 콩팥 혈관이 막히면 평생 투석이에요. 다리 혈관이 썩으면 잘라내야 해요. 실제로 당뇨 환자 100명 중에요. 15명이 시력을 잃어요. 30명이 콩팥이 망가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왜 약을 먹어도 식단 조절해도 혈당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할까요? 바로 우리 몸 세포가 늙어가고 있거든요. 젊을 땐 세포벽이 말랑말랑했어요. 스펀지처럼 영양분은 쏙쏙 들어가고 찌꺼기는 쑥쑥 나갔죠. 그런데 나이 들면서 어떻게 변할까요? 세포벽이 비닐봉지처럼 딱딱해져요. 아무리 좋은 영양분이 와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혈액 속 당분이 세포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혈당은 높아지고 못 쓴 당은 뱃살로 쌓이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이거예요. 딱딱한 세포 안에 염증 물질이 갇혀요. 못 빠져나가니까 온몸이 아픈 거예요. 관절도 쑤시고 피부도 푸석푸석하고
머리도 멍하고 맑지가 않죠? 다 세포가 딱딱해진 탓이에요. 또 하나, 물 균형이 깨져요. 세포 안팎으로 물이 제대로 못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얼굴 붓고 다리 붓고 소변도 시원하게 안 나와요. 성인 100명 중 85명이 이런 세포 노화로 고생해요. 그런데 대부분 모르고 살아요.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지 하면서 포기하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포를 다시 젊게 만들 수 있어요. 옛날 우리 할머니들 생각해 보세요. 약도 없고 병원도 멀었는데 어떻게 건강했을까요? 자연의 지혜를 알고 계셨거든요. 우리 몸은 70%가 물이에요. 그런데 그냥 물이 아니라 짠맛이 나는 체액이죠. 눈물 짜죠? 땀도 짜죠? 피도 짠맛이 나요. 왜 그럴까요? 우리 조상이 바다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세포가 일하려면 이 짠맛 균형이 딱 맞아야 해요. 현대인들은 정제된 음식만 먹죠? 단맛만 찾고 짠맛은 피하고. 그래서 균형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세포들이 외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만 못 듣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희망이 있어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되돌릴 수 있거든요.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 여러분 인생이 바뀔 거예요. 세포가 다시 말랑말랑해지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 비밀 이제 공개할게요. 여러분 정말 크게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어요. 딱 3가지만 바로잡으면 인생이 달라져요. 첫 번째 착각. 소금은 무조건 나쁘다. 의사들도 맨날 그러죠. 짜게 드시지 마세요. 그래서 다들 소금을 원수처럼 여기시죠? 잠깐만요. 제가 만난 김영호 할아버지 얘기 들어보세요. 73세이신데 20년 전부터 의사 말 듣고 소금을 완전히 끊으셨어요. 국물도 안 드시고 김치도 물에 헹궈 드시고. 결과가 어땠을까요? 혈압은 여전히 높고 오히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선생님, 자꾸 넘어져요. 왜 이러죠? 근육이 수축하려면 나트륨이 필요한데 그게 부족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마치 배터리 없는 리모컨처럼 말이에요. 2019년 서울대 연구 결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소금 아예 안 먹는 사람이 심장병 위험 30%더 높대요. 우리 몸엔 적당한 염분이 꼭 필요하거든요. 두 번째 착각. 물만 많이 마시면 된다. 이것도 완전히 틀렸어요. 물만 벌컥벌컥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김치 국물에 물 부으면 싱거워지듯이 몸속 전해질이 완전히 흐물흐물해져요. 실제로 하루 3리터씩 마시던 분이 계셨어요. 선생님, 물 열심히 마시는데 왜 자꾸 어지럽죠? 검사해 보니 나트륨이 너무 낮아져 있더라고요. 세 번째 착각. 아침 공복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다. 이것도 큰 오해예요. 밤새 잠자는 동안 우리 세포들이 굶주려요. 특히 나트륨이 부족해서 세포문이 꽉 닫혀요. 그 상태로 갑자기 밥 먹으면 혈당이 확 치솟죠. 10년 전에 만난 박순례 할머니 69세였어요. 매일 아침 오늘도 혈당 높겠지. 걱정하면서 일어나셨대요. 약 먹고 단 거 안 먹고 운동해도 혈당은 180, 200. 제가 하나만 바꿔보자고 했어요. 할머니, 아침에 일어나서 이것부터 드세요. 처음엔 에이 설마 이런 걸로 하셨죠.
일주일 후 깜짝 놀라셨어요. 혈당이 150으로 떨어졌네? 한 달 후 130, 두 달 후 110. 지금은 손주들과 마음껏 놀아주세요. 할머니 이제 안 피곤해요? 응, 할머니 팔팔해. 그분이 뭘 하셨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드디어 공개합니다. 아침 공복에 물 한 컵에 소금 조금 타서 마신 거예요. 딱 그것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게 다예요. 하지만 이 간단한 한 잔이 기적을 만들어요. 물 200ml, 종이컵 한 컵 정도예요. 소금은 한 꼬집, 손가락으로 살짝 집을 정도만. 30초 동안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왜 하필 이 조합일까요? 물은 수분 공급, 소금은 세포 문 여는 열쇠. 둘이 만나면 말라버린 스펀지가 물 먹듯이 우리 세포가 확 살아나요. 지금 여러분도 해보고 싶으시죠? 하지만 아무나 막 하면 안 돼요. 다음 챕터에서 정확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소금물 한 잔이 여러분 몸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 정말 놀라실 거예요. 이제 근본 원인부터 차근차근 파헤쳐 볼게요. 그럼 도대체 왜 우리 세포가 딱딱해지는 걸까요? 근본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고칠 수 있잖아요. 첫 번째, 나이가 문제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몸의 80%가 물이었어요. 아기 볼 통통한 거 보세요. 물이 가득해서 그래요. 그런데 60세 되면 50%로 쪼그라들어요. 마치 포도가 건포도 되듯이 말이에요. 더 큰 문제는 세포막이에요. 젊을 때 세포막은 기름기가 좌르르 흘러서 말랑말랑했거든요. 그런데 나이 들면서 이 기름이 딱딱하게 굳어요. 냉장고에 넣은 버터처럼 꽝꽝 얼어버리는 거예요. 2020년 연세대 의대에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60세 이상 어르신 세포막 유연성이요. 20대보다 무려 40%나 떨어진대요. 그래서 영양분이 못 들어가고 쓰레기도 못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해질 불균형이에요. 우리 몸은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이 딱 맞아야 해요. 마치 김치 담글 때 소금, 젓갈 비율 맞추듯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뭘 먹죠? 라면, 과자, 빵. 다 가공식품이잖아요. 이런 음식은 나트륨만 왕창 많고 칼륨은 쥐꼬리만큼이에요. 세포 문이 안 열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문 양쪽 압력이 안 맞으면 아무리 밀어도 안 열리죠? 화장실 문 막혔을 때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잠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라면 일주일에 2번 이상 드시는 분? 많으시네요. 바로 그게 문제예요. 핵심만 기억하세요. 우리 몸 나트륨과 칼륨 비율이 1대2가 정상이에요. 그런데 현대인은 5대1로 완전 거꾸로예요. 난리가 난 거죠. 세 번째는 만성 탈수예요. 저는 물 많이 마셔요. 하시겠지만 물 마셔도 세포까지 안 들어간다는 게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물만 마시면 금방 빠져나가거든요. 소변으로 쭉쭉, 땀으로 줄줄. 마치 구멍난 독에 물 붓기예요. 그런데 물에 염분이 조금 있으면 세포가 꽉 붙잡아요. 스펀지가 물 머금듯이 촉촉하게 유지하는 거죠. 병원에서 링거 맞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냥 물 넣나요? 아니죠.
0.9% 식염수를 쓰잖아요. 우리 몸이랑 농도가 딱 맞아서예요. 네 번째, 스트레스가 독이에요. 화나거나 걱정하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게 세포막을 돌처럼 딱딱하게 만들어요. 60세 이상 분들 스트레스 많으시죠? 은퇴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 이런 스트레스가 세포를 더 늙게 만드는 악순환. 마지막으로 수면 부족이에요. 잠잘 때 우리 몸은 세포를 고쳐요. 자동차 정비하듯이 말이에요. 그런데 잠 못 자면 고장난 채로 계속 굴러가는 거죠.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놀랍게도 아침 소금물 한 잔이면 됩니다. 10분이 지났네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댓글로 소금물 마셔볼게요.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왜 소금물이 특효약인지 다음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그 전에 위험 신호부터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방법도 위험할 땐 병원부터예요. 소금물 마시기 전에 이 네 가지는 꼭꼭 확인하세요. 첫 번째, 가슴 신호예요. 가슴이 뻐근하면서 왼팔까지 저리다. 이건 심장이 살려주세요. 외치는 거예요. 지금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SOS 신호. 특히 여성분들 조심하세요. 남자처럼 가슴 쥐어짜는 통증이 아니라 소화가 안 되네 싶은 느낌으로 와요. 목이나 턱까지 아프면서 식은땀이 줄줄. 5분 이상 계속되면 119부터 부르세요. 좀 있으면 나아지겠지 참으면 큰일 나요. 심근경색 골든타임은 6시간이에요. 넘으면 심장 근육이 죽어버려요. 두 번째, 숨이 막혀요. 계단 5개만 올라도 헉헉거린다. 밤에 누우면 숨이 안 쉬어진다. 베개 3개는 받쳐야 잠든다. 이건 심장이나 폐가 고장 났다는 신호예요. 심장이 약해져서 폐에 물이 차는 거거든요. 마치 세탁기에 물이 안 빠지는 것처럼요. 10명 중 7명은 나이 들어서 하고 넘어가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숨쉬기 힘들면 바로 응급실이에요. 세 번째, 뇌가 이상해요. 한쪽 팔다리 힘이 풀린다. 말이 꼬이고 발음이 어눌해진다. 한쪽 눈이 깜깜해진다. 이건 뇌졸중이에요. 뭔가 이상한데 싶으면 바로 119. 3시간 안에 치료받아야 살아요. 간단한 자가진단 해볼까요? 자, 지금 양손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10초 동안 버티기. 하나, 둘, 셋. 한쪽이 슬슬 내려간다. 위험해요. 이번엔 가나다라마바사 크게 말해보세요. 발음이 뭉개진다. 바로 병원이에요. 네 번째, 정신이 몽롱해요. 갑자기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다. 세상이 빙빙 돌면서 토할 것 같다. 뇌나 심장에 피가 안 간다는 신호예요. 당뇨 환자분들 특히 조심하세요. 혈당 400 넘거나 50 아래면 의식 잃어요. 그럼 생명이 위험해요. 자, 이런 분들은 소금물 함부로 마시면 안 돼요. 고혈압약 드시는 분, 심장병, 신장병 있으신 분, 임신했거나 아기 젖 먹이는 분, 이런 분들은 담당 선생님께 먼저 물어보세요. 선생님, 아침에 소금물 마셔도 될까요? 처음 시작할 땐 아주 조금부터예요. 물 한 컵에 소금 정말 살짝, 혀끝에 짠맛이 살짝 날까 말까 정도만. 마시고 나서 이상하면 즉시 중단.
어지럽거나 심장 두근두근, 얼굴 빵빵 붓는다. 바로 병원 가세요. 하지만 이런 위험 신호만 없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은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김영자 할머니 72세도 처음엔 겁나셨대요. 혈압 있는데 소금물이라니. 조금씩 시작하니까 지금은 매일 드세요. 혈압도 안정되고 기운도 팔팔하시대요.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위급할 때 10초 만에 할 수 있는 응급법. 이거 하나만 알아도 위기를 넘길 수 있어요. 자, 위급할 때 어떻게 할까요? 딱 3단계만 기억하세요. 정말 간단해요. 1단계, 3초 안에 자세 잡기. 혈당 올라가거나 어지러울 때요. 뭐가 먼저예요? 일단 앉는 거예요. 서 있으면 픽 쓰러져요. 의자든 바닥이든 상관없어요. 일단 푹 앉으세요. 그 다음 심호흡 3번. 자, 같이 해봐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입으로 천천히 후 내쉬고 한 번 더 들이마시고 후. 마지막 들이마시고 후. 이렇게 하면 심장이 차분해져요. 두근두근 하던 게 차분차분. 2단계 10초 안에 소금물 준비. 물 한 컵, 종이컵 정도예요. 소금 한 꼬집, 쌀알 10개 정도만. 젓가락으로 살살 저어주세요. 물은 실온이 최고예요. 너무 차가우면 위가 깜짝 놀라고 너무 뜨거우면 입천장 데어요. 소금은 정말 조금만. 이 정도면 되나 싶을 정도로만. 너무 많으면 오히려 해로워요. 3단계 3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벌컥벌컥 마시면 절대 안 돼요. 한 모금 입에 머금고 침이랑 잘 섞이게 10초 정도. 그 다음에 꿀꺽.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우리 입안에 센서가 있어요. 아, 짠맛이 오는구나. 감지하면 세포들이 문 열 준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방법으로 살아난 분이 계세요. 이영숙 할머니 71세예요. 새벽 4시에 화장실 가려다가 세상이 빙빙 도네. 혈당 재보니까 280. 평소 같으면 119 불렀을 텐데. 제가 가르쳐 드린 게 딱 생각나셨대요. 침대에 푹 앉아서 심호흡 3번. 물에 소금 살짝 타서 천천히 한 모금 또 한 모금. 10분 후 어지럼증이 줄어들고 30분 후 혈당 220으로 뚝. 1시간 후엔 180까지. 정말 신기했어요. 이런 간단한 방법이 이렇게 빨리. 물론 다음날 병원 가서 약 조절하셨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건 응급처치일 뿐이에요. 근본 해결책은 아니에요. 3분이면 당장 위기는 넘기지만 정말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특히 이런 분들한테 효과 짱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러운 분,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얼굴, 손발이 빵빵 붓는 분, 오늘부터 바꾸세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소금물 한 잔부터 마시는 습관. 여기서 꿀팁 하나 더. 10초 만에 효과 확인하는 법이 있어요. 소금물 마시고 손목 맥박 짚어보세요. 처음엔 두근두근 빨랐다가 점점 차분해지는 거 느껴질 거예요. 이게 바로 세포들이 아, 이제 살겠구나 하는 신호예요.
박영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시든 화분에 물 주니까 잎사귀가 팔팔 살아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하고 그만? 소용없어요. 최소 3개월은 해야 몸이 확 바뀌어요. 그럼 이제 매일 어떻게 하는지 아침, 점심, 저녁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정확한 시간, 정확한 방법, 차근차근 설명할게요. 자, 이제 매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복잡하지 않아요. 딱 3가지 시간만 기억하세요. 아침 루틴 6시에서 8시 사이.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예요. 화장실 갔다 오시고 양치질하기 전. 이때가 골든 타임이에요. 물 200ml, 종이컵 1컵이에요. 소금 1꼬집 얼마냐고요? 엄지랑 검지로 살짝 짚는 정도. 쌀알 10개 크기 0.5g 정도예요. 물 온도가 중요해요. 미지근한 게 최고예요. 차가우면 위가 깜짝 놀라고 뜨거우면 소금이 제대로 안 녹아요. 마시는 방법, 이게 진짜 중요해요. 벌컥벌컥? 절대 안 돼요. 3번에 나눠서 천천히. 첫 모금 입안에 10초 머물러요. 침이랑 잘 섞이게. 꿀꺽. 두 번째도 10초. 꿀꺽. 마지막도 천천히. 꿀꺽. 마시고 나서 20분은 비우세요. 다른 거 먹으면 안 돼요. 이 시간 동안 소금물이 온몸을 돌아요. 점심 루틴 12시에서 1시. 점심엔 소금물 따로 안 마셔도 돼요. 대신 국물을 드세요. 된장국, 미역국, 콩나물국. 여기서 포인트. 국물 먼저 한 숟가락. 밥이랑 반찬 먹기 전에요. 왜 그럴까요? 위장이 음식 온다. 준비하거든요. 마치 운동 전 스트레칭처럼요. 밥 드실 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꼭꼭 씹어 드시는 거예요. 한 입에 30번은 씹으세요. 30번이나요? 하시겠지만 침이랑 잘 섞여야 소화가 잘 돼요.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고요. 저녁 루틴 6시에서 7시. 저녁엔 소금물 마시면 안 돼요. 밤에 소금 먹으면 붓거든요. 아침에 얼굴 빵빵해져요. 대신 따뜻한 물 1컵 천천히 조금씩 마시세요. 위장도 쉬게 해주는 거예요. 저녁 8시 이후엔 금식이에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배고픈데 참으세요. 우리 몸도 쉬어야 해요. 밤새 음식 들어오면 소화기관이 밤샘 근무. 그럼 다음날 피곤해요. 주차별 로드맵 알려드릴 거? 1주차는 적응 기간. 처음 3일은 소금 정말 살짝. 혀끝에 짠맛 거의 안 날 정도로. 몸에 이상 없으면 4일째부터 조금씩. 일주일 끝날 때 한 꼬집 정도. 2주차부터 본격 시작. 매일 아침 소금물 1잔. 점심에 국물 먼저 1숟갈. 저녁에 따뜻한 물 1컵. 이때쯤 변화가 느껴질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기 편하네? 화장실도 시원하게 가네? 3주차엔 확실한 변화. 혈당 재보세요. 안정됐을 거예요. 얼굴 붓기도 빠지고요. 박미영 할머니 65세가 그러셨어요. 선생님, 20년 만에 반지 뺄 수 있었어요. 손가락 붓기가 싹 빠진 거예요. 4주차 되면 습관이 돼요. 의식 안 해도 자연스럽게. 아침에 눈 뜨면 소금물부터 찾아요.
이때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소금 종류 바꿔보세요. 천일염, 핑크솔트, 죽염. 각각 미네랄이 달라서 좋아요. 3개월이면 몸이 완전히 달라져요. 혈당 안정, 뱃살 감소, 피부 맑아짐. 중요한 건 절대 중간에 포기 금지. 효과 있나? 의심되면 2주 정도 안 해보세요. 다시 예전처럼 될 거예요. 아침에 못 일어나고, 얼굴 붓고 변비 생기고, 절대 하지 마세요. 이제 괜찮으니까 그만해도 되겠지. 이건 평생 습관이에요. 매일 양치질 하듯이 매일 소금물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이 3가지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첫 번째, 약 마음대로 끊기 금지. 소금물 마시니까 혈당 좋아졌네? 당뇨약 줄여도 되겠지? 이런 생각? 절대 안 돼요. 큰일 나요. 정말 큰일 나요. 약은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하세요. 혈당 좋아졌다고 약 갑자기 끊으면 혈당이 로켓처럼 치솟아요. 더 위험해져요. 특히 인슐린 주사 맞는 분들 더더욱 조심하세요. 소금물이랑 인슐린 같이 작용하면 혈당이 뚝 떨어질 수 있어요. 고혈압 약도 마찬가지예요. 붓기 빠졌으니까 혈압약 안 먹어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소금 먹는 거니까 오히려 혈압 더 자주 재보세요. 선생님께 꼭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너무 많이 먹기 금지. 좋다니까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루 소금 섭취량 6g이 한계예요. 그런데 우리 다른 음식으로도 먹잖아요. 김치, 된장, 간장. 아침 소금물은 0.5g만, 나머지는 일반 음식으로. 짜게 드시는 분은 더 줄이세요. 핵심만 기억하세요. 소금물은 치료제가 아니에요. 보조제예요. 보조제. 60세 이상 70%가 이 실수를 해요. 좋다니까 왕창 넣자. 물 한 컵에 소금 한 숟갈씩.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혈압 올라가고, 붓기 심해지고, 오히려 독이 돼요. 세 번째, 아무 소금이나 쓰기 금지. 요리용 정제염? 절대 안 돼요. 정제염은 나트륨만 있어요. 다른 미네랄은 다 빠졌어요. 천일염, 암염, 핑크솔트. 이런 자연 소금 쓰세요. 마그네슘, 칼륨, 칼슘이 들어 있어요. 색깔 이상하거나 냄새 나는 소금? 절대 쓰지 마세요. 중금속 들어 있을 수 있어요. 추가 주의사항들. 물 온도도 중요해요. 너무 차가우면 위가 놀라고, 너무 뜨거우면 입천장 데어요. 미지근한 게 최고예요. 마시는 시간 꼭 지키세요. 아침 공복에만. 밤엔 절대 마시지 마세요. 붓고 잠도 안 와요. 임신했거나 젖 먹이는 분. 의사랑 꼭 상의하세요. 염분 조절 특히 중요해요. 마시고 나서 이상하면 즉시 중단. 어지럽다. 심장 두근두근. 얼굴 빵빵. 토할 것 같다. 바로 병원 가세요. 다른 건강보조식품이랑 같이 조심하세요. 칼륨, 마그네슘 보충제 드시면 미네랄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거 꼭 기억하세요. 소금물이 만능은 아니에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다 함께 해야 돼요.
개인차가 있습니다. 누구는 일주일 만에 효과, 누구는 한 달 걸려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20분이 지났네요. 여러분 정말 끝까지 잘 들어주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감동적인 성공 사례 들려드릴게요. 실제로 좋아지신 분들 이야기예요. 정말 놀라실 거예요. 김순덕 할머니 68세. 딸이랑 사시는데 집안일 조금만 해도 아이고 힘들어. 소파에 픽. 손주들이 할머니 놀아주세요. 5분도 못 놀아주고 미안했대요. 당뇨로 혈당 180 넘나들고 다리는 퉁퉁, 변비로 3일에 한 번 화장실. 소금물 시작 2주 만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편하네. 한 달 후 혈당 130대로 뚝. 다리 붓기도 싹. 3개월 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혈당 110 안정. 변비 해결. 체력이 팔팔. 지금은 손주들이랑 공원에서 1시간. 할머니 힘 안 들어요? 아니야. 할머니 튼튼해. 딸이 엄마가 20년 젊어진 것 같아요. 박철수 할아버지 74세. 부인이랑 농사 지으시는데 몇 년 전부터 아침 어지럼증. 영감 또 쉬어요? 부인한테 미안. 혈압약 먹어도 160 넘고 50년 함께 일했는데 집만 되는 것 같아. 소금물 일주일 만에 어지럼증 줄고 한 달 후 혈압 140대. 지금은 새벽 5시 일어나서 밭일. 우리 영감 팔팔해졌네. 부인이 좋아하시는 게 제일 행복. 혈압 130 안정. 부부가 함께 일하는 기쁨. 정말순 할머니 71세. 혼자 사시는데 코로나 후 우울. 혈당 200 오르락 내리락. 온몸 아파서 집에만. 자식들 전화 와도 아프다 소리만. 미안하고 싫었대요. 소금물로 먼저 변비 해결. 붓기 빠지니 몸이 가벼워. 3개월 만에 혈당 120대.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에요. 오늘은 뭘 할까? 기대가 생겨. 지금은 복지관에서 친구들이랑 운동. 손주 옷도 떠주시고 자식들이 엄마 목소리 밝아졌어요. 세 분의 공통점 뭔지 아세요? 몸만 좋아진 게 아니에요. 가족과의 시간이 소중해진 거예요. 건강해지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3개월이면 이런 변화 경험하실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오늘 내용 꼭 기억하세요. 핵심만 기억하세요. 나이 들면 세포가 딱딱해져요. 당분이 못 들어가서 혈당 오르고 뱃살 쌓이고 붓기 생겨요. 하지만 아침 공복 소금물 한 잔, 이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물 200ml, 소금 한 꼬집, 천천히 30초. 정제염 말고 천일염.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약 드시는 분은 의사와 상의. 오늘부터 바꾸세요.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 미루지 마세요. 하루 늦으면 세포는 하루 더 늙어요. 첫 주는 적응 기간. 소금 아주 조금씩. 2주차부터 본격적. 3개월 꾸준히. 10명 중 7명이 3개월 안에 변화. 혈당 안정. 뱃살 감소. 활력 상승. 응급할 땐 이렇게. 어지럽거나 혈당 올라가면 앉아서 심호흡 3번. 소금물 준비. 3분 천천히.
심한 증상은 119. 절대 잊지 마세요. 가슴 아픔, 숨참, 한쪽 마비. 심한 어지럼증은 병원 먼저. 생명이 더 소중해요. 부탁드려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 알림 설정까지. 건강 정보 놓치지 마세요. 부모님, 배우자와 꼭 공유하세요. 아침 공복 소금물 3개월이면 젊어진다. 이것만 전해주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증상이 가장 힘드셨나요? 오늘 해볼 루틴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건강은 혼자가 아니에요. 가족과 함께 지켜요. 여러분이 건강해야 더 오래 함께해요. 3개월 뒤 달라진 모습 상상해 보세요. 그 시작이 내일 아침 소금물 한 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만나요.